1번. 이 문제는 등차 수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사전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특히 합을 구하는 공식을 좀 볼게요. 합.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뭐 시그마 공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써요. 2분의 n 2a 플러스 n-1t라고 하는 합 구하는 공식, 또는 2분의 n a 플러스 l, 요렇게 합을 구하는 공식을 씁니다. 요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텐데, 2분의 n a 플러스 l이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항이 뭐 그렇게 뭐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몇 개의 항을 더할 때 굉장히 유용한 공식인데, l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마지막 항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항. a는 뭐냐? 첫째 항을 얘기하는 거죠. 첫째 항. n은 항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항이 1 더하기 3, 5, 7, 9, 11, 13, 15, 17, 19, 총 10개를 내가 썼는데, 이 10개를 더하세요 라고 했을 때 뭐 이쪽 공식보다는 이쪽 공식이 훨씬 더 간단, 뭐 직관적으로 계산하기가 편하지. 이런 식으로 2분의 전체 개수는 10개라 그랬었죠. 네, 첫 번째 항 a와 l, 첫 번째 항이 1, 마지막 항이 19, 더해서 20 이렇게 해주면 계산해서 100이라고 합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등차 수열, 뭐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이한 게 뭐냐면 항들이 이렇게 1, 3, 5, 7, 9, 얘가 분명히 첫 번째 항인 거잖아. 얘가 두 번째 항인 거고.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적당히 이렇게 잘라서 이만큼, 요만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만 더하고 싶어. 얘네들도 사실은 등차 수열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 합 구하는 공식에 요것들을 요 공식에 대입해 줘도 요만큼 이 5개의 합을 따로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처음 배웠을 때, 수원 처음 배울 때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게 아니고, 등차 수열, 전체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딱 일부, 한 덩어리만큼 이렇게 뽑아내도 얘네들도 등차 수열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것의 합을 구할 때도 똑같이 이 공식을 쓸 수 있어. 물론 이때는 첫 번째 항이 얘가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항이 얘가 되는 게 아니겠죠. 2분의 5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7, 마지막 항은 15. 요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l, 그래서 곱하기 22 이렇게 해서 11 되네요. 55. 이렇게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또는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같은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1, 5, 9, 13, 17 이렇게 5개를 뽑았어. 같은 간격이라 해야 돼. 한 칸 건너서 하나. 꼭 뭐 두 칸마다 이게 아니고 뭐 3칸이라도 괜찮고 4칸이라도 괜찮고 간격이 똑같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새로 뽑았어. 1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13 더하기 17 이렇게 했어.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항들을 뽑아서 새로 만들어줘도 요것도 사실은 등차 수열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요 공식에 대입해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사실은 요것 때문에 문제를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요 문제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 중간에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그냥 AK라고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절대값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요거는 어떤 뜻이냐면 각각의 항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더하세요 라는 뜻인 거야.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항에다가도 절대값을 붙이고, 두 번째 항에다가도 절대값을 붙이고, 세 번째 항에도 절대값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8번째 항에도 절대값을 붙이고,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세요 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항에다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전체적으로 등차 수열이 되지는 않아. 요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대체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N을 뭐 2n-31 이렇게 해볼게요. 그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느냐면, 첫 번째 항은 n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31은 너무 크니까 11로 합시다.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9가 되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7이 되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엔 다시 1, 3, 5, 7 이렇게 만들어져. 전체적으로 당연히 등차 수열이겠죠. 등차 수열이죠. 2n-11이니까 등차 수열인데 여기다가 각각의 항에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수열이 이렇게 만들어져. 첫 번째는 9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 3, 1, 다시 1, 3, 5, 7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항에서 다른 항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등차 수열이 될 수가 없어. 전체적으로는 바로 여기서 이식 줄어들고 있죠. 이식 줄어들고 있죠. 여기는. 근데 여기는 그대로죠. 여기는 이식 늘어나고 있지. 하나의 수열 안에 줄어드는 부분과 늘어나는 부분이 섞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닌 거지. 이런 수열의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근데 기본에 맞춰서 문제 푸는 거예요. 절대값이 있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아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을 많이 봤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이라든지 또는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 또는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또 뭐 수투로 넘어가면 미분이나 적분이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푸느냐면 절대값이 없는 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절대값이 없는 식을 만들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방정식을 풀던 부등식을 풀던 절대값이 있는 상태 그대로 문제를 풀지 않아. 예를 들어서 절대값 x-1 플러스 x는 5 이런 방정식이 있다라고 치면 이대로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절대값을 푼다고요. 절대값이 없는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준다고. 그게 기본이야. 수열이라고 해서 다르냐? 전혀 그렇지 않죠. 수열에서도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절대값이 없는 식을 만들어줘야 돼. 절대값이 없는 식을.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AN이 아까 2n-11이었던가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5, 7 이렇게 해서 총 8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네요. 8개. 이렇게. 이 8개를 그냥 더하세요 라고 하면 등차 수열인 거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는데 각각의 항에 절대값이 붙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값을 붙이면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9로 바뀌어서 얘는 7로 바뀌는 거고요. 얘는 5로 바뀌고 3으로 바뀌고 1로 바뀌어. 다시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되는 거야. 요렇게 8개 새로 만든 수열 요것들 8개를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더해? 어떻게 더하느냐? 잘라서 더해요. 여기는 요 앞에 있는 5개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바뀐 것들이야. 이렇게 부호가 바뀐 것들. 뒤에 있는 3개는 부호가 안 바뀐 것들이야. 요렇게 잘라놓고 앞에 것만 보면 등차 수열이 돼. 뒤에 것만 봐도 등차 수열이 돼. 그러니까 앞에 것 따로 더하고 뒤에 것 따로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앞부분 같은 경우는 5개니까 2분의 5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10 곱하기 10이라고 그냥 따라 쓸게요. 2분의 5 곱하기 10 더하기 뒤에 것도 마찬가지 2분의 3개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6 요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물론 이거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계산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5개 정도 되면 공식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한데 직접 계산해 주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자, 지금은 항들을 일일이 나열을 해서 문제를 푼 거고 개수가 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AN을 뭐 3n, 마이너스 3n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31 이 정도를 해보십시다. 이 상태에서 한 12개 정도를 더 해볼까요? 20개를 더 할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절대값 AK 이렇게 해보십시다. 자, 이렇게 생긴 경우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 거예요. 어떤 수열이 있고 그 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절대값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일부가 아니고 절대값이 들어있어. 그럼 절대값이 없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이 절대값을 풀 때 이제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1단계로 자 어디까지가 양수고 어디까지가 음수인지를 확인을 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양수예요.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도 양수고요. 한 10번째 항까지는 양수가 돼요. 그거를 식으로 확인해. 첫 번째로 AN이 어디까지가 양수 또는 어디서부터 양수인지를 확인을 해요. 또는 AN이 어디서부터 음수가 되는지 또는 어디까지가 음수인지 확인하는 것도 괜찮아.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한 개를 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얘를 하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3n 플러스 3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 그래서 n 부등호 방향 바꾸고 3분의 31 이게 10.333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이 뭐야? 10.333보다 작다니까 n은 1부터 10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번째 항까지는 양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문제를 너희들이 직접 풀 때도 나열을 하세요. 나열을 하면 10번째 항까지는 어차피 양수니까 첫 번째 항을 구해요. 첫 번째 항 1 대입해주면 첫 번째 항 1을 두 번째로 첫 번째 항 1을 대입해주면 그러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절대값 A, K를 직접 나열을 하는 거야. 첫 번째 항 1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28이 나오는 거죠. 28 플러스 땡땡땡 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10번째 항까지는 양수를 썼죠. 10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1이 나와요. 1 더하기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10개가 되는 거야. 이 10개라는 건 되게 중요해. 합부하는 공식에 10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11번째 항을 대입해요. 1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33 플러스 3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풀어?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잖아. 다시 여기서부터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잘라줘야 돼. 이렇게요. 요거는 AN하고 동일하고 요거는 부호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야. 더하기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 20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죠. 2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0 플러스 31 되는 거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29지 하지만 각각의 항에다가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플러스 29가 되겠죠. 요거는 아마 앞에가 10개가 오고 전체가 20개였으니까 뒤에 것도 10개가 되겠죠. 요거를 앞부분 따로 등차수열이 합부하는 공식 2분의 10 곱하기 29 더하기 2분의 10 곱하기 요거 31 여기 있는 요 공식에 따로따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일반항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하면 좋다? 어차피 부분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 어디까지가 양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한다. 또는 어디서부터 양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한다. 양수, 음수 구분을 하세요 라는 뜻인 거야. 뭐 는 0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양수인지를 찾고 항들을 고기를 잘라서 따로따로 앞에 거 4개만 구해내면 돼요. 그러면 요 공식에 대입해 줄 수 있다고요. 부분 각각의 부분은 등차수열이 되는 거니까 4개만 잘 구해서 요거 4개만 잘 구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합부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전체적인 정답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